방금 이비인후과를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어머니께서 그 데스크 보시는 간호부차분한테 갑자기 막 한숨을 푹 쉬시더니 자식이 없는 게 상팔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쫑긋하고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삼수를 한대요. 본인 자녀께서. 그래서 삼수를 하는데 막 이러면서 투정을 하시더라고요. 답답하셨나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미술을 하던 친구인데 수학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왜 미술을 하는데 수학을 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그렇지 수학을 잘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오늘 설명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에 수학이 안 되면 사실 대학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오지랖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에 와서 저를 찾아오신 어머님들한테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막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설명을 진행하면서 이제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하는 내용은 네이버에 문소정 수학이라고 치면 제 블로그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대로 올려드려요. 그래서 필기를 하시거나 이러시는 건 괜찮은데 막 휙휙 넘어가니까 사진 찍거나 안 그러셔도 돼요. 네, 이거 그대로 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블로그 찾아보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대치에서 수업을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남편도 수학 강사거든요. 저희 남편은 대치동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구하다 보니까 여기 근처로 이제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창동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은 창동이고 이러니까 저희 대치동까지 가기가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중계 명인에 와서 지금 수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블로그 찾아보시면 뭐 이제 제가 수업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제가 어떤 선생님인지를 어머님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소개를 드릴까 하다가 학생이랑 저랑 인스타 DM을 주고받았었어요. 아이가 질문을 이제 했었는데 제 수업이 너무 좋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구체적으로 좋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설명을 참 잘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수학에 열정을 가지고 잘 가르치려고 매일 엄청 노력한다고 제가 그래서 노력하는 걸 아이들이 많이 알아줘서 참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자면 아이들한테 좀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듯이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학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요즘 아이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1월 내내 공부를 이제 좀 아이들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지칠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지쳐가지고 이렇게 좀 흐트러져 있다가 또 설날이 또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너네가 2월을 날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기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주지를 시켜주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상명이 저는 상명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애정하는 아이들이 이제 상명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상명 지금 고3 올라가는 친구가 저한테 중3 때부터 지금까지 쭉 수업을 들어서 계속 수학을 1등급을 유지했던 학생이고 그 친구가 저한테 엄청 장문의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 블로그에도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 그 학생이 저랑 어떻게 공부했는지 2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건 상명 시험 어떻게 나오고 수학 어떻게 나오고 우리 아이가 상명 가서 과연 수학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물론 수상이랑 공통수학 1이랑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도가 좀 바뀌니까 문제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작년 시험지거든요. 이거 25년이고요. 상명고 문제인데 이게 일반 시중문제 센이나 이런 데서는 딱 이런 유형은 있진 않지만 비슷한 아이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기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이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훈련을 많이 좀 시키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시키고 또 이제 이런 류의 문제들도 제가 이제 교재에서 아이들한테 쭉 알려주면서 제가 수업을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아이들한테 좀 잘 가르쳐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시험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색깔별로 구별을 했고 좀 어려운 문제들은 빨간색,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2등급 결정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그 다음에 3등급 결정 문항은 초록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 전체적인 난이도를 좀 어떠세요? 시험이 어떤 것 같으세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초반부에 이렇게 조금 문제들이 약간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흰색은 그냥 무난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흰색이 쭉 있고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점점 색깔이 그라데이션 되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시험지잖아요. 네, 난이도별로 구별을 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씩 섞어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편하게 풀 때에는 이 시험지가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서 이런 걸 풀려고 하면 4번에서 막히면 안 되는데 4번에서 막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약간씩 이제 함정을 파놓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좀 당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명고 시험지가 아이들이 처음에는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시험 꽤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후기가 많이 있는 시험지예요. 그리고 시험지의 어떤 그 유형들을 보면 문제가 출제되는 것들은 좀 고전적인 유형이 다수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좀 대비를 하기가 좀 수월하고요. 그리고 단원명도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단원도 어떤 학교들은 특정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내시는 학교들도 있는데 여기는 좀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를 해요. 그리고 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시험 범위를 누적으로 해서 봐요. 그래서 1학기 기말 때에는 1학기 중간 기말을 다 누적으로 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학습 부담이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제가 그런 것도 다 대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 아이들이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요. 그것도 다 대비하는 어떤 그게 있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기말 때 기말이 보통 7월이잖아요. 근데 6월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요. 거기 모의고사에서 좀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예전 범위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비를 시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출제되고 문제 유형이 조금 신유형보다는 좀 고전적인 유형, 그 아이들이 꼭 알고 가야 되는 그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 시험 스타일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연습을 좀 많이 하면 그러면 충분히 고득점을 만들 수 있는 시험지다. 대신에 이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런 데서 아이들이 당황을 좀 많이 해서 생각보다 점수가 좀 덜 나올 수 있고 그런 시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간에 조금씩 걸리는 문제들은 이게 아주 어렵거나 하진 않고 왜 센에 있는 뭐 B에서 조금 상이라든지 C 단계 뭐 그 정도에 있는 좀 예측이 가능한 유형들이고요. 대신에 이걸 시험장에 가서 말리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전에서는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반복적으로 훈련을 많이 시켜주는 유형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아이들이 조금씩 걸리기 시작하는데요. 좀 상명고 특징은 저희랑 같이 문제를 보면 아이들이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본인이 스스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있으면 애들이 막 보였죠? 이러면서 이제 좀 힌트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험장 가서 본인이 문제를 읽고 거기에 따라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아이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자기 개념은 다 이해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네. 나 다 아는데 모르는 건 없는데 여기가 잘 안 풀린다. 이제 이게 바로 그 부분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힌트를 주지 않고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어보게 하거나 아니면 문제 안에 어떤 것들을 보면서 식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물꼬를 딱 터주면 그러면 그 문제를 쫙 풀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 가서 그 물꼬를 자기가 터야 되는데 그런 훈련들을 여기서 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보고 문제를 분석하는 법을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성의 있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문제를 내시는 것 같은 게 요즘 수능 트렌드가 이 공통수학 1을 간접적으로 반영을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수능에 많이 나오는 인수분해나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부분들이 주로 나오는데 여기를 약간 수능을 좀 의식하시면서 조금 이제 그래도 도움이 되게 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이런 단원인데요. 항등식, 2차 함수, 2차 함수는 아이들이 고난도 문제가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은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복소수나 항등식 부분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조금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한 게 아주 고난이도 문제들이 좀 과거 기출에서 나오더라고요. 상명고 특징인데 지금 26년이니까 뭐 21년, 22년, 23년 이 정도쯤의 문제들을 아이들이 좀 많이 접하게 돼요. 자이스토리나 이런 걸 하면. 근데 이제 2010년 때 우리 아이들이 거의 태어났을 때쯤에 그래서 그럴 때의 이제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의미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을 학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보긴 해야 되지만 사실 그 30년씩 넘는 그 기출을 아이들이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좀 선생님들이 선별을 해서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선생님의 손을 좀 타야 되지 않나. 아이들이 30년치 기출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교육 강사들이 좀 엄선해줄 그런 문제들로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심한 거는 2003년인가 기출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절을 하고 불을 하고 제가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농담도 했는데 좀 그런 식으로 예전 기출들 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학습시키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평년고 그래서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일단 수업 자체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얻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시중 문제집 몇 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들어가서는 고득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 구성을 하냐면 심화 개념을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키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바로바로 풀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고요. 제 교재 구성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기출들을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학교 문제면 조금 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풀어보기도 하고 내가 배운 내용이 기출에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어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신경 써서 하고 있고 이게 남편이랑 저희랑 같이 작업하거든요. 같은 수학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교재를 좀 탄탄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 오답 노트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맞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가 하는 거고 모르는 부분을 보완을 해야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오답 노트 하라 그러면 좀 싫어하니까 제가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편집을 해서 아이들한테 주는데 그냥 주지 않고 이거에 유사 문제를 옆에다가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푼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문제만 주면 사실 아이들이 답을 외울 수도 있고 풀이 과정을 외우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사 문제를 옆에다 꼭 붙여줘서 아이들이 확실하게 이 문제를 습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대치동에서 수업을 오래 했었고 저희 남편이랑 저희 선생님들 같이 이제 쓰는 그 문제 은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가의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런 데에서 좀 이런 주요 학교 기출 문항들, 그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시중 고난이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엄선해서 아이들한테 풀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이거 풀어야 된다. 왜냐면 대치동 아이들은 이거 풀고 있고 어차피 너네 대학 갈 때 얘네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수준까지 아이들이 내 친구들이 나의 경쟁자들이 여기까지 하고 있다는 걸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좀 고퀄리티의 문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문자도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보내드려요. 아이들 이제 어떻게 했는지. 사실 제일 궁금하신 게 얘가 여기 잘 했나? 그러니까 숙제 이해율 제일 궁금해 하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보면 테스트 잘 이해했는지 아니면 이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아이가 이 단어를 잘 이해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네, 어머님들은 학원 보내놓으면 아이가 그냥 잘 하고 왔겠거니라고 믿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제 도리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세히 설명을 써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어떤 어머님이 저랑 통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학원에 보내놓고 한 번도 얘가 뭐 하나 궁금했던 적이 없었대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그럼 얘는 다른 학원 가서는 뭘 하지? 이런 궁금증이 좀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뭐 어떻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뭐 클리닉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모의고사 얘기도 했었고 아이들 실제 시험지를 봐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 오답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험장 가서 그걸 자기가 쏟아내고 와야 되잖아요. 시험은 단 한 번의 기회이고 50분 안에 자기가 배운 것들을 쏟아내야 되는데 애들이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 저한테 와서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얘들 잘 봤어? 이러면 와가지고 선생님 저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아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다음에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애들이 좀 반복적으로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망했다고 하는 아이가 시험도 잘 봐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 봤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잘 봤는데 저한테 와서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아유 그래 뭐 이렇게 위로를 해주다가 나중에 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왜 이게 망했다 그러지? 뭐가 망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아이들이 본인이 80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70점을 받으면 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었는데 시험 시간이 부족했거나 계산 실수를 했거나 내가 뭔가 이제 어떤 나의 기대치보다 좀 덜 할 때 아이들이 망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대치보다 덜 한 것이 왜 그러냐? 저는 실전 경험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시험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지를 아이들 실제 시험지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조금 줄여서 보게 해요. 왜냐하면 그 시험장에서의 어떤 그 긴박함을 아이들이 좀 느끼게 하고 싶어서 실제로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50분 주다가 48분 주다가 47분 주다가 45분 주기도 하고 그 안에 OMR까지 아이들한테 다 기재를 하라고 하고 어떤 친구들은 또 OMR 실수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제가 이제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3월에는 개념을 쭉 나가고 그때는 제가 복습 테스트를 주로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복습을 잘해왔는지를 보고 3월 말쯤부터 시험 한 달 전쯤 되면 이런 실전 테스트를 계속 보게 하면서 실전에 계속 적응하는 훈련들 그리고 실전 테스트를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버릴 문제를 빨리빨리 파악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고등시험은 100점을 받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버릴 문제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다가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놓치거나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훈련까지를 좀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복습 테스트 이런 것들 복습 테스트도 제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설을 하거든요. 이제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중요하다고 하고 얼마야? 막 이러면 그래서 X 얼마? 이러면 이제 막 3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막 끄덕끄덕 하는 아이들이 저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잘 따라가구나 이랬는데 다음 시간에 갑자기 막 엄청 맑은 눈으로 와서 저한테 쌤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너 지난 시간에 대답도 하고 잘했잖아 이랬더니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 내가 애들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얘네는 끄덕끄덕 하고 있지만 그냥 이게 반사적인 거구나 싶어가지고 저는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애들이 이거를 복습을 했나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그대로 내요. 그대로 10문제 내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 10개를 다 맞을 줄 알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너무 착해서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해요. 4개 맞고 5개 맞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남겨서 이제 다시 잔소리하고 시험 재시험 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복습 테스트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가르쳐줬던 문제를 숫자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내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한테 이제 혼나고 와서 재시험 보고 이러면서 중요한 문제를 계속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테스트 항상 보게 하고 있고 복습 테스트이기 때문에 시간은 굉장히 짧게 보는데요. 그래도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싫긴 한데 좋다고. 시험을 계속 보니까 그거는 싫은데 복습이 되어서 좋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시험 기간 되면 카톡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요. 필요한 자료 얘기해 이러면서 이렇게 올리면 애들이 투표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 자료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오답노트 가끔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가리고 애들 오답노트를 막 돌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 오답노트를 좀 풀어보게 하는 왜냐면 내가 틀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것도 내가 약한 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답노트를 좀 모아서 아이들한테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학교 기출에도 많이 나오지만 다른 학교 기출에 나왔었고 우리 학교에 이제 앞으로 곧 나올 이런 유형들도 좀 학습을 해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답노트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쭉 모이거든요. 그러면 시험 기간이 되면 얘가 분량이 꽤 되고 그걸 다시 아이들한테 나누어 줘요. 그러면 이게 나만의 약점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서 정리를 잘 못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다 해주고 그래서 이제 시험 전주쯤이 되면 제가 이제 이 오답노트를 다 풀고 시험장에 가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답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부분을 잘 시켜주니까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거기를 딱 보완을 해줘야 아이들이 성적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약점을 극복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항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재 라인이고요. 뭐 개념서, 워크북, 그리고 공통워크북까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가고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심화워크북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고 직보자료, 그 다음에 예열 문제 제가 이런 것들도 주거든요. 아침에 학교 가서 바로 시험을 풀려면 좀 머리가 안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 아이들 학교 가가지고 좀 풀어볼 수 있게끔 달리기도 왜 약간 준비 운동을 하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서술형, 답지 쓰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제가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직보자료로 들고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하고요. 또 수업을 좀 많이 시키죠 애들한테.
그래서 이거저거 많이 시키는데 수업 외적으로도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공부 습관을 좀 잡아주려고 제가 요즘은 지금 학교에 가 있는 고2 아이들한테는 매일 문자로 어디까지 했니? 숙제 다 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잔소리도 하고 체크도 하고요. 아이들한테 뭐 주말에 인증하라 그러고 주말에 이제 저를 안 보는 시간에 인증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이뻤나 봐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뒷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책을 찍거든요.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 하라 그러면 어떤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그 틈으로 질문을 또 해요. 인증하라고 했더니 이제 문제 하나 찍어 자기 이거 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말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저희 반 아이들인데 저희 실장님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다른 반 친구들은 이제 학원에 오면 가방을 놓고 옆에 친구랑 떠는데요. 근데 저희 반 아이들은 앉으면 딱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 반 아이들은 다 그렇게 공부를 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뭐 써놔요. 그래서 오면 할 거. 숙제 내고 뭐하고 테스트 보고 복습 테스트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할 거를 쭉 써놓기 때문에 애들이 와서 할 게 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애들이 예뻐가지고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좀 저의 자랑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요교실이죠. 이 사진이 요교실인데 제가 지금 이 겨울방학에 뭘 하고 있냐면 아침 저녁 챌린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 헛되이 보내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저도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면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 와가지고 자습을 하면 제가 도장 찍어주고요. 포도알 모으고 이러듯이 도장 찍어서 커피 쿠폰도 주고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라고 좀 유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침 저희 진답 조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질문도 받아주고요. 저희 학원에서 저밖에 안 해요. 저만 그냥 혼자서 하는 건데 이게 아이들 공부시키려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 겨울방학을 잘 보내야 시험을 잘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공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때는 오면 또 제가 이제 테스트지를 또 줘요. 이거를 또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랑 열심히 만들어서 제가 너희 고등학생이지만 구몬을 좀 할까? 이러면서 이제 구몬처럼 만들어가지고 줬는데 전 애들이 되게 귀찮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또 강제로 시켜주니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를 이걸 또 시스템을 약간 변주를 줘서 누적 테스트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또 누태가 또 대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겨울방학이 좀 길고 한 달 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앞부분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일 테스트지로 제가 한 20문제 정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들 보시기에도 문제가 간단해 보이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하면 또 이제 앞에 내용을 안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후기랑 감사 인사 뭐 이런 것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어머님들 후기를 좀 받았었는데 오답관리 부분 만족스럽다고 어머님들이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플래너도 쓰게 시킵니다. 정말 많은 걸 시키죠. 제가 아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제가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이제 플래너 쓰라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런 것도 좀 이제 이거 저희 아이들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남학생들은 또 쓰기를 귀찮아해요. 그래가지고 남학생들은 수학 이렇게 써와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도 쓰라고 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스케줄 관리를 좀 해야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공부들을 이렇게 딱딱딱 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또 플래너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학생 때부터 쓰는 게 습관이어서 제가 매일 쓰니까 아이들한테도 이걸 좀 권유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 게 사실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습관을 좀 잡을 수 있게 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공통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반을 하고 있고요. 거기 네, 유인물에 보시면 어떤 반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반인지를 상담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학기 중에 들어가면 제가 지금은 방학 때랑 수업을 많이 하는데 학기 중에는 또 애들 엄청 괴롭혀요. 불러가지고 이제 클리닉을 시키는데 테스트 점수 미달이면 와라, 숙제 못했으면 와라, 너 질문 안 됐지, 너 지난 시간에 졸던데 이러면서 제가 애들을 끊임없이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들 시험 잘 볼 수 있게끔 결국 저희의 목적은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게끔 제가 맡겨주시면
열심히 아이들 괴롭혀가면서 다독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참 중요한 시기인데 아이들 수학 공부 잘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상담하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